안녕하세요.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 이경입니다. 1일 창업 공부 6번째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또 창업하실 분들, 사업에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YTN에서 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방송을 거의 10수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뭣도 모르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부담감을 못 느꼈는데 요즘은 가끔 방송을 하는데 모처럼 방송을 하니까 상당히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작가분이 고생했어요.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짧은 시간이라서 방송에서는 사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제 방송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운 김명숙 진행자가 방송을 했는데 좀 제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우리 진행자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창업전략연구소의 이경희 소장과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이렇게 날 너무 덥죠, 오시는 길. 네, 너무 더워요, 정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시원하게 좀 창업과 관련해서 좀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소장님께서 그 창업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 뭐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요즘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요즘 저녁 생활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좀 접하셨겠지만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단체 행동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들의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맹 본사들의 매출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기이한 현상도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주말에 매출이 낮으니까 주말에는 아예 영업을 안 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수익성이 좀 향상되는 그런 현상도 좀.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매출이 만일에 뭐 70만 원 올랐다, 100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남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재료비가 빠지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뺀 후에 인건비까지 빼고 남는 게 내 수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을 매출을 좀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오히려 수익은 약간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비를 해봤을 때 퍼센트를 따져본다면 이런 게 조금 나은 거일 수 있다. 그래서 창업을 좀 많이 전반적으로 좀 망설이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또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게 업종 선정이나 이런 것에는 참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사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논쟁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지금 있긴 하지만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뭐 업종별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는데 일단은 최저임금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과 정말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뭐 해야 하는 생계를
생활을 위해서 최저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과는 물론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죠? 네, 많이 느끼죠. 뭐,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선호하는 업종들은 좀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가맹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제품들이 라면 봉지 떴듯이 이렇게 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네. 이런 업종들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에요.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버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예를 들면 전 퇴직자를 많이 만나니까 퇴직자들이 뭐 1억, 2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문제 싶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네. 본인의 인건비도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 시급보다도 아르바이트 인건비보다 더 낮게 버는 분들이 네.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제가 원활하게 안 네, 돌아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네. 많이 벌게 되면 또 사람들 많이 고용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다 좋은데 일단은 이제 좀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연착륙도 어쨌든, 하고. 네. 오늘 그 창업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또는 은퇴하고 나서 네. 창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를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은 네. 그 음식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그 사장님들을 보면 젊은 층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랜차이즈는 노하우가 없고 재취업도 어려운 퇴직자들, 시니어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이제 정부나 이런 그런 곳에서도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가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래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돈만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다 알아서 해줘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떤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존에 이제 점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본사에서 A부터 Z까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때는,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그 사실 그 창업자의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출발이 굉장히 쉽다라는 측면에서 노하우가 없는 그런 초보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 프랜차이즈나 뭐다 네. 좋고 있고 뭐 각색이겠지만 네. 선택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네, 업종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조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업자분들도 좀 적게 투자하고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많이 찾는데, 이런 업종들이 유행을 타고 단기적으로 반짝했다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 조금 힘들어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좋은 그런 업종들은, 그런 거죠. 뭐 네, 뭐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다기보다는 일단 적자가 안 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뭐 트렌드에 맞춰서 좀 뜨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 샐러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샐러드가 밥이 되는, 이런 간편 건강식 같은 것들도 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 간편식 전문점이라고 해서 반찬들과 일품 요리 같은 것들을 함께 판매하는 이런 그 업종들도 좀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식에서는 에스닉 푸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에스닉이라고 하면 뭐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멕시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할 때 먹는 그런 음식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게 좀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어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뭐 보리밥과 같이 요즘 시니어층의 그 인구
대비 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보리밥 전문점이라든지 또 1인 싱글족들을 겨냥한 1인 샤브샤브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가 좀 외식업에 집중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투자비가 적게 드는 뭐 상업용 청소 대행업이라든지 또 실내 공기 정화 사업이라든지 또 도서관 독서실 같이 약간 요즘 스마트한 독서실 이전하고 달리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서 관리 기능을 좀 강한 그런 독서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속속들이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텐데 왜냐하면 요즘에 뭐 뉴스를 봐도 창업했다가 금방 또 네. 접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네. 뉴스라든가 이런 정보를 차근차근 다 네. 살피고 나서 네. 아이템을 고민해 봐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대부분 잘 되는 점포를 보고합니다. 네. 어느 브랜드도 우리 뭐 아무리 잘 가르치는 학원이나 학교라고 하더라도 1등부터 꼴찌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나 그 업종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되는 사례만 보고 나도 그냥 하기만 하면 저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그 유행의 끝물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행이 뜰 때 미리 들어가서 또 권리금을 받고 또 넘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분들이 항상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 뭐 신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가 음식점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서 좀 성공을 하면 이걸 성장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오시는데 아무래도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생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 전적으로 본사만 믿고 한다든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본사를 이제 믿고 하다가 뭐 잘 네.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거 창업할 때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뭐 네. 이런 건 안 해줘요. 이런 지원이 네. 없어요. 뭐 네. 불편해요.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네. 무엇보다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잘 살피고 계약을 해야 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영업사원들입니다. 근데 영업사원들은 일단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업사원들 말만 듣고 창업하는 것은 일단 금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법률에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 모든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모든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 또 얼마나 패점이 높은지 만일에 패점이 너무 높은 브랜드라면 일단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본사의 그 정보공개서를 봤는데 뭐 사장님 포함해서 인력이 딱 4명이에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을 한다면 일단 과대한 어떤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보공개서에 보면 매출이 얼마인지까지도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별로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숍인데 평균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점포를 보고 창업을 했지만 나도 한 달에 매출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라.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가맹점주가 어떤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사업을 그만둘 때 위약 조건을 달아놓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계약서상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반이 남은 거죠. 근데 나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본사가 계약서에 계약 기간 전에 문을 닫게 되면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또는 뭐 어떤 몇 개월 동안 또는 또 1년치를 위약금을 줘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독소적인 조항이 본사 입장에서는 권리를 다른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긴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굉장히 좀 힘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실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특히 선택을 했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네네,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서를 확인해 보면 그 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거의 한 50% 정도의 정보는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특히 이제 위약 조건 같은 것을 위약 조건 꼼꼼히 챙겨봐야 네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라도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이제 하는 경우에 아까 초반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없거나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내가 해왔던 일과 좀 연결된 프랜차이즈로 가면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봤을 때. 네, 우리 그 창업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적성에 맞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자기 적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의 적성은 대부분 다 우아한 커피숍에 앉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전에 잘하는 거 선택. 네,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면 서비스력이 중요한 그런 업종을 하시고 내가 또 영업력이 있다면 뭐 소호 비즈니스 중에 좀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든지 또 내가 음식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한다면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뭐 잘하는 것은 경력과 연관되는 게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경력을 살릴 수 있으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쁜 경력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뭘 일을 하는데 뭘 본인 뜻대로 하고 사실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엉망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고집을 똥고집이라고 하죠. 고집을 심하게 피우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건데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다 보면 그간에 내가 뭐 어떤 다른 뭐 사업장을 경영하면 어떤 뭐 경영자일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갑이었던 분들. 그러면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직원에서 직원을 하셨든 어쨌든 간에 월급을 받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뭐 내가 나하는 대로 뭐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마음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될까요? 경영을 저희가 이제 전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니어들 요즘은 뭐 유엔에서 청년을 60세까지라고 했지만 어쨌든 시니어들이 많은데 시니어들이 아무래도 직장에서도 부장급 이상의 자리에 있었고 또 가정에서도 아빠 또 엄마가 자녀들한테 좀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서비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내려가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자기를 꺾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뭐 전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 내가 이런 임원이었다. 잊어버려라, 버려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창업을 할 때 개인 창업을 할 것인가, 프랜차이즈를 택할 것인가 이런 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서툴러도 직접 하면 어떨까. 근데 만일에 어떤 분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고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노하우가 없고 불안하면 이제 가맹본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그 가맹본사하고 가맹점은 독립재산제거든요. 서로 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안 되면 무조건 다 본사 탓을 하게 되면 대부분들 그렇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본인이 좋아서 결혼하면 괜찮은데 누구 중매를 하면 중매한 사람 그렇게 하듯이 근데 이제 믿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 네. 네. 그것이 사실은 당연히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사가 어느 정도는 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일단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본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창업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많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본사도 있고 실제로 좀 굉장히 착하게 운영하는 그런 본사들도 있기 때문에 창업하기 전에는 꼬치꼬치 따져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일단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본사가 그래도 같은 어떤 운명 공동체이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좀 본사하고 잘 보조를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창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네네. 창업 후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는 게 서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맹 본사들은 그 가맹점주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직종을 파견을 하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견을 하는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슈퍼바이저하고 싸워버리게 되면 슈퍼바이저도 그 가게를 안 가고 빙빙 돌게 되죠.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자꾸 뭔가 요구하는 게 좋아요. 본사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자세가 더 바람직하고 또 가맹 본사들 입장에서도 저 점주는 너무 까다로워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야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 브랜드를 살려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자기 의견을 약간 까다로워 보이는 점주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그런 가맹 점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 이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잘하는 쪽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창업이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어떤 곳인가를 꼼꼼히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좀 쉽게 하려고 하고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창업을 하는 순간 그 마음부터 버리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좀 쉬웠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그 편하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창업을 할 때는 그냥 어렵다, 이거는 그냥 어렵다, 난 죽는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시면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본사를 믿고 했지만 이건 결국 내 일이고 네네,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네, 우리가 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법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게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껴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오히려 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6959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요리 창업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은퇴를 3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창업을 할까 아니면 저만의 디저트 집을 내볼까 고민됩니다. 요즘엔 유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입지가 좋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맛이 좋으면 SNS로 금방 소문이 나더라고요. 네, 이분 우리 6959님의 마음이 로망이에요, 로망. 우리 드라마 보면 정말 부잣집에 잘생긴 재벌 2세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로망인데 사실은 로망만 가지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내가 디저트를 좋아하고 정말 차별화된 걸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그게 예뻐 보이는 이런 디저트 창업은 사실 이제 디저트라고 하는 게 기호성 제품이고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입지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저트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선물용품이라든지 이런 판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준비를 오히려 쉬워 보이는 업종일수록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은 이제 은퇴를 3년 정도 앞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미리 네네.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맞죠. 그 이분은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이제 그 디저트에 대한 전문성도 좀 키우시고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괜찮지만
사실 본인의 어떤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는 그런 개인 정보도 괜찮으니까 좀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딱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1201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가게와 가게 간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좋은 장소를 찾아서 가게를 내도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건 미리 대처할 수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이 이제 가맹본사들이 대부분 이 상권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그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상권을 너무 좁게 잘라줘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가맹본사들은 일방적으로 상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실 들어가서 바꾸기는 힘든데, 다만 이제 그 계약하기 전에 가맹본사하고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즘은 이제 뭐 옛날에는 그 직경 150m다, 뭐 반경 150m다 이렇게 정했지만 요즘은 다각형으로 지도에다가 아예 상권 반경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각형으로 상권 표시를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하기 전에 상권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본사도 있고 가지지 않은 본사도 있지만 가맹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만일에 그 상권이 정말 다민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상권이 다민한다면 내가 좀 가맹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 상권을 내가 미리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5189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하고 있으면 가게를 열 수 없나요? 묘식업 분야입니다. 이건 상관없죠. 개인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하는 건 전혀 상관없죠. 네.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5416님께서는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 쪽에 가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에 프랜차이즈 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요즘에 신도시 상가도 많이 있습니까? 네, 신도시에 상가들 많이 있는데 또 비어있는 상가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도심에 비해서 상가 용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입주가 다 돼서 소비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좀 그 장사가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가서 창업을 초창기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좀 안정적인 업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즘이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이고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는 이런 업종이 초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에 들어갈 때는 빈 점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가를 계약을 할 때 좋은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입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걸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기에 어떤 하나의 테넌트 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브랜드력이 있는 그런 점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뭐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좀 가까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전철역과 좀 가깝다든지 버스 정류장과 가깝다든지 해서 처음에 입지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 시간은 또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약속해주세요. 다음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뿐만이 아니라 또 창업 관련된 이야기 또 많이 있거든요. 네네. 궁금해하시는 문자가 많아요, 지금. 네네. 오늘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제가 거의 20년 이상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 방송 내용을 제가 녹화를 해서 공유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도 다 이야기를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우리 대학 동문 모임인 그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강연을 했던 내용도 있고요. 또 평소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기초 개념부터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 창업 공부 제가 7월 14일 날 이 내용을 시작을 했고 사실 순서대로 하자면 거의 뭐 10편 이상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 네, 제 인생 모토가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자. 네.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심한 대로 못하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워요. 너무 덥고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주변에 콕소리 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또 제 생각대로 제 목소리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또 근로자, 예, 노동자 여러분, 네, 일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라고 또 요즘은 그 근로자들보다 더 힘든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사장님들, 네, 더위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인건비는 오르고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